한국이 위성 4시기를 직접 만든다고요? 1.2조 원.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가 세 종목 주가가 걸린 문제입니다. 10월에 결정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왜 지금 40기가 필요한가? 둘째, 카이와 한화 중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가? 셋째, 투자자 입장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수출까지 연결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 위성은 이 시간마다 한반도를 한 번 훑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치는데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봤을 때 이미 늦어요. 4시기를 띄우면 20도 30분마다 찍습니다. 이게 왜 급한지 제가 사례를 찾아봤어요. 2023년 우크라이나에서 상용 SAR 위성이 48시간 만에 러시아 진지 이동을 포착했거든요. 군용 SAR 40기가 20도 30분 주기로 돌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성이 특별한 게 비가 오든 밤이든 찍어요. 레이더로 찍는 카메라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425사업부터 알아야 해요. 한국이 독자 정찰 위성을 처음 만든 프로젝트예요. SAR 위성 4기에 광학 위성 1기, 총 5기, 2025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5기가 있는데 왜 40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5기로는 한반도를 2시간마다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킬체인을 완성하려면 20도 30분이 필요합니다. 킬체인이란 적을 찾고 판단하고 타격하는 3단계예요. 위성은 찾기 담당인데 지금은 너무 느린 거예요. 40기면 지구 저궤도를 충분히 촘촘하게 채워서 한반도 어느 지점이든 20도 30분 안에 다시 찍을 수 있는 거죠. 지구를 감시하는 CCTV 40대를 촘촘하게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4시기를 누가 만드느냐? 카이와 한화가 맞붙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매주 올라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거든요. 카이는 LIG 넥스원과 팀입니다. 핵심 전략은 원가예요. 우주용 부품 대신 자동차 부품을 섞어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걸 COETS 전략이라고 해요. 상용 부품을 우주 환경에 맞게 검증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카이가 위성 사업에 새로 진입하는 만큼 비용을 낮춰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도 예상 효율이 중요하니까 이 전략이 먹힐 수 있어요. 한화 시스템은 세트레가이가 핵심이에요. 2023년에 이미 SAR 위성을 쏜 경험이 있고 해상도도 요구 사양 50cm를 넘어 25cm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실적과 기술 둘 다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가 한 수를 더 뒀어요. 캐나다 MDA 스페이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KLEO 컨스텔레이션, 즉 한국형 저궤도 위성 체계를 함께 만들겠다는 협력이에요. MDA는 캐나다 정부 위성 사업을 수십 년간 수행한 글로벌 위성 센서 분야에서 검증된 기업이거든요. 이 협력이 방위사업청 심사에서 가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는 기술 실적에 국제 협력까지 더한 거잖아요. 반면 카이는 원가 경쟁력으로 맞서는 구조예요. 둘을 표로 정리하면 카이는 원가와 사업 다각화 명분, 한화는 실적과 기술 우위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 차이가 투자에서 어떤 의미냐고요? 저는 이 대결을 해자 관점에서 봐요. 한화는 2023년 SAR 발사 실적, MDA 협력, 25cm 해상도, 방산 사업에서 레퍼런스가 없으면 입찰 자체가 어렵거든요. 실적이 있으면 다음 입찰도 유리해요. 이게 해자예요. 저는 3년 뒤를 보면요. 이 40기가 배치되고 나면 수출 시장이 열려요. 한국 방산 수출이 2023년 기준 140억 달러, 그중 우주 감시 분야가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위성 사업에서 R&D를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 수출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요. 한국 우주 예산이 처음으로 1조를 넘겼어요. 올해 1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16% 증가. 이 돈이 위성 사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했고 2025년 예산이 확대됐고 2026년에 또 16% 올랐어요. 단발성이 아니라 예산 기조가 바뀐 거예요. R&D만 9,495억 원. 이 구조가 유지되면 위상 사업은 계속 커집니다. 발사 계획도 구체적이에요. 5회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 발컨으로 3회, 누리호로 2회예요. 회당 8기씩이면 총 40기가 됩니다. 첫 발사가 2026년 12월 목표예요.
누리호 2회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자체 발사체를 군 위성 임무에 실전 투입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호는 시험 발사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실제 국방 임무를 받는 거거든요. 발사체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커요. 물론 일정 리스크는 있어요. 누리호 발사 일정이 기술적 사유로 미뤄진 적이 있거든요. 스페이스X 팔컨이 3회를 담당하는 건 일정 안정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팔컨은 이미 수백 회 발사 실적이 있고 한국 위성도 여러 번 실어 날랐으니까요. 수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성 1기당 단가가 약 300억 원이에요. 미국 군 SAR 위성은 기당 3천억, 5천억 원. 한국이 1샤품 가격에 같은 해상도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게 동남아나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됩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요, 3년 뒤에 이 위성이 실전 배치되고 성능이 검증되면 수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어요. 카이든 한화든 수주자가 그 레퍼런스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1.2조 원이 진짜 시작에 불과한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리스크가 명확해요. 카이가 이기면 한화 시스템 주가가 빠지고 반대도 마찬가지. 10월까지 이 불확실성이 두 종목을 짓누릅니다. 세트레가이는 한화 수주시 핵심 하청 구조라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한화가 최근 카이 지분을 다시 샀어요. 경쟁사의 주주가 된 건데 저는 이게 방사청 평가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경쟁하면서 지분을 산다? 이 이해 충돌이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이에요. 한화가 카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카이와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방위사업청 평가 기준서에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게 입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지금은 확인된 게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기준서를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10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카이와 한화 주가 움직임을 지금부터 같이 지켜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전 2-3개월이 가장 흥미로운 구간이라고 봐요. 불확실성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거든요. 저희도 추가 업데이트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리하면요. 한국이 정찰위성 40기를 직접 만들어 직접 쏩니다. 1.2조 원. 카이는 원가와 COTS 전략. 한화는 실적과 기술의 MDA 협력까지. 10월에 승자가 결정되고 세 종목 주가가 움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노스페이스를 다룹니다. 한국 최초 민간 발사체 기업인데 상장은 했어요. 근데 첫 궤도 발사에서 폭발했거든요. 40기 발사 계획에 누리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한국 민간 발사체 생태계가 이번 위성 사업과 직접 연결됩니다. 한국의 스페이스X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카이 vs 한화 어디에 거시겠어요? 근거도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석에 반영할게요. 오늘 분석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이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밸류 김서준이었고요. 이지훈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모든 투자 결정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